자, 속내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제곱 더하기 3x제곱을 px로 나눈 나머지가 3x제곱 마이너스 5x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식을 일단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x제곱을 px로 나누었을 때 무언가의 몫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제곱 마이너스 5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식이 4차식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나머지가 지금 2차인 거를 보니까 px가 될 수 있는 거는 2차보다는 차수가 클 거야. 그치? 될 수 있는 차수는 3차 아니면은 4차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지. 지금 4차를 나눴으니까 4차보다 높은 차수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그냥 요 자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될 거라서 지금 나머지가 자기 자신이 아닌 걸로 보아서 px가 될 수 있는 건 3차 아니면 4차밖에 될 수가 없겠다. 자, 그럼 뒤에 나올 수 있는 몫이라는 거는 px랑 뒤에 나와 있는 몫을 곱했을 때 4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px가 3차라면 몫은 1차, px가 4차라면 몫은 상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둘 중에 어떤 게 돼야 되는지를 지금 좀 골라주도록 할 건데, 자, 만약에 뒤에 있는 게 상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상수 k라는 게 이런 식으로 몫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px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x 4제곱이라는 요 4차 항은 요 px와 몫을 곱한 곳에서 나와야 돼. 뒤에 있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를 계산한 데다가 3x제곱 마이너스 5x를 더해준다고 해서 x 4제곱의 개수를 바꿀 수 있거나 하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x 4제곱의 개수를 양변을 똑같이 1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k분의 1 x 4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뒤에는 어떻게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는 확실히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px와 qx의 모든 개수는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k분의 1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냐면 정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것이 정수가 된다라는 것은 k가 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k가 1이라면 몫이 1인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요 놈은 k가 1일 수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x제곱 어쩌고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두고 나면은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둬버리면은 결국엔 이것도 몫을 우리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k가 둘 다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게 돼. 따라서 px는 현재 4차랑 상수가 될 수 없으니까 px가 3차, 몫이 1차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건데, 아유, 똑같은 거를 또 썼네? 네, 이렇게만 쓰고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할 건데, 자, 오른쪽에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5x를 좌변으로 넘겨주도록 할 거야. 그러면 이제 x제곱, 자, 3x제곱은 없어지겠고 플러스 5x가 되겠지. 자, x로 두 개를 묶어놓고 나면은 x세제곱 플러스 5라는 놈하고 x의 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x세제곱 플러스 5랑 x랑 둘 다 3차와 1차 그리고 개수가 모두 정수인 상황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x세제곱 플러스 5를 우리가 역으로 px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q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x세제곱 더하기 5라는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px를 생각을 할 때와 같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면 나머지가 1차이기 때문에 qx가 될 수 있는 것은 2차 아니면 3차까지밖에 안 되죠. 앞에 내가 나누는 식이 3차니까 qx가 2차였다면 몫은 1차, qx가 3차였다면 몫은 상수가 되는 건데, 아까 설명했었던 대로 qx가 3차고 몫이 상수인 상황은 이제 몫이 1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라 마찬가지 제외.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x세제곱 더하기 4x라는 것만 남게 되고, 똑같이 x로 묶어줬을 때 x제곱 더하기 4와 x를 곱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 곱하기 1차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모든 개수가 정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라는 것을 우리는 qx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1이라는 복소수 하나와 Z2라는 복소수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복소수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서로 그 값이 같아지게끔 하는 그러한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n은 자연수 n의 최소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씩 규칙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Z1하고 Z2의 모습을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거듭 제곱을 계속 해야 되는 규칙이 아니고 어느 정도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하던 많이 다루던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야. 자, 1-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놈이다 라고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1-i가 포함된 거듭 제곱을 생각을 할 때에는 일단 제곱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듭 제곱을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i의 10제곱을 해라 라고 하는 거면 1-i를 제곱을 한 뒤에 5제곱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해주는 이러한 형태. 만약에 1-i의 11제곱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1-i의 제곱을 한 뒤에 다시 5제곱을 하고 그 뒤에 1-i를 한 번 더 곱해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Z1 같은 경우는 분모에 루트 2가 있고 분자에 1-i가 있는 걸로 봐서 먼저 제곱을 해서, 즉 Z1의 제곱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Z1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마이너스 2i, 즉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Z1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Z1의 6제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Z1의 8제곱이 1이고, 이렇게 Z1 같은 경우는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에서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 그리고 i와 1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그러면 Z1에 대한 놈을 하나 쭉 써놓고 그 다음에 Z2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Z1은 루트 2분의 1-i, Z2는 마이너스 i, 자, Z3는 루트 2분의, 자, 요 마이너스 i에다가 Z1의 제곱이죠. Z1의 세제곱이고, 요 마이너스 i에다가 다시 한번 Z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되겠고, Z1의 4제곱은 요 놈의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Z1의 5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Z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Z1의 6제곱은 다시 한번 Z1의 제곱에다가 Z1의 4제곱을 얘네들을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i. 8제곱까지만 써놓을게.
Z1의 7제곱은 i를 다시 한번 여기랑 곱해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Z1의 8제곱은 Z1의 4제곱을 제곱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1.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그래서 Z1의 홀수 제곱 같은 경우 Z1의 그러니까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분모가 계속 루트 2고 분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i를 가지고 조합을 한 식이 쪼르륵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Z1의 짝수 제곱,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은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 그리고 i와 1 이렇게 i의 거듭 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Z2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Z2에서 나온 거는 이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나오는 놈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하던 식으로 한쪽에 루트 3i만 남겨놓고 양변을 제곱을 하는 형태를 취해주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을 해준 거야. 그 다음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개수랑 상수가 전부 다 4가 되니까 4를 약분을 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준 거야. 자, Z2-1이라는 것을 양변에 곱해서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던 인수분해 공식 하나가 보이죠? 바로 세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이야. 따라서 이것은 Z2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얼마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Z2의 거듭 제곱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Z2의 1제곱이라고 그냥 쓸게요. Z2의 1제곱은 루트가 아니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는 거고 자, Z2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Z2의 세제곱이 1이니까 거꾸로 2분의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1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나눠주면 Z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분의 2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Z2의 4제곱은 Z2의 1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Z1의 거듭 제곱하고 Z2의 거듭 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Z1의 거듭 제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허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허수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순허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분모가 루트 2고 분자가 1 마이너스 루트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i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Z2의 거듭 제곱 같은 경우에는 i 앞에 항상 무엇이 붙어 있는 상황? 루트 3이 붙어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여기도 우리가 유리화를 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i 앞에 루트 2가 붙어 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허수 부분에 무조건 얘는 루트 2가 포함이 되거나 순허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허수 부분에 무조건 루트 3이 포함이 된다 이거지. 둘이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쵸? 둘이 같아질 수는 없어. 따라서 Z1의 n제곱이랑 Z2의 n제곱이 같을 때 그 값은 무엇일 수는 없다? 허수일 수는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얘가 실수로서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실수일 때 언제 같아지느냐? Z1 같은 경우에는 8제곱을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왔으니까 Z1의 9제곱은 Z1의 1제곱과 같은 거죠. 즉 Z1의 거듭제곱은 8개씩 계속 같은 값이 반복이 되는 그러한 놈일 것이고, Z2의 거듭제곱은 세제곱에서 처음으로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Z2의 4제곱이 Z2의 1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3개씩 거듭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계속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8개씩 거듭제곱한 거랑 3개씩 거듭제곱한 게 똑같이 만나게 되려면 몇 제곱이 돼야 되느냐? 3과 8의 최소 공배수인 24가 돼야 될 거예요. 즉 Z1의 24제곱과 Z2의 24제곱을 보게 되면 이거는 Z1의 8제곱을 3제곱을 해서, 그리고 Z2의 3제곱을 8제곱을 해서 얻어낸 거라 둘 다 1로서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둘이 동일하게 1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n의 최소값은 24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는 지금 하나의 2차 함수를 주었는데 그 2차 함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 L과 M에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L과 M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L하고 M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L과 M이라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총 4개의 종류의 직선이 존재하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그리고 기울기가 0인 직선, 요게 x축이랑 평행하게 생긴 이러한 직선이죠. 이렇게 세 가지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직선이 되는 거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직선이 x축이랑 수직 혹은 y축이랑 평행이라 부르죠. 우리가 보통 x는 k 이런 형태로 쓰는 이러한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자, 지금 내가 L과 M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이렇게 x는 k의 형태로 생긴 직선을 배제를 하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유가 뭐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됐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됐든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하려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과 기울기가 0인 직선 혹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말고는 접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x는 k라는 모습에 직선을 우리가 그어봤을 때 2차 함수랑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x는 k 형태의 직선은 배제를 하고 y는 ax 플러스 b라는 저 직선을 기준으로 L과 M을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는 a의 값과 b의 값만 정해주게 되면 L과 M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 자, 그러면 그 2차 함수랑 직선이라는 놈을 서로 같다고 놨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있던 거를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얘는 교점을 찾을 수 있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점의 x좌표를 찾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근데 지금 자체는 얘네들이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상황이 아니고 특수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접한다라는 거는 이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같다고 했을 때, 즉 우리가 교점을 찾으려고 했을 때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반드시 중근이 나오는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자, 4k분의 1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무엇을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근데 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중근을 갖는다 해서 무엇을 하니? 판별식이 0이다를 하잖아. 그쵸?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문제는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 완전제곱식이 됨을 이용을 하는 편이 우리한테 조금 더 좋아요. 계산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양변에다가 내가 4k라는 거를 곱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자, 4k를 곱했으니까 4k. 또 마찬가지 4k를 곱했으니까 4akx 플러스 4bk. 자, 이런 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왼쪽으로 전부 다 넘겨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k-4a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bk는 0이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돼. 자, 우리가 보통 요 식이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좌변에 있는 식이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던 것처럼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무엇과 동일하다? 상수항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지. 그래서 x의 개수를 절반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k의 2ak 전체의 제곱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bk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좌변을 전개하지 않는 거예요. 좌변을 전개하지 않고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얘가 무엇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좌변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도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k를 묶어내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이제 뭐가 돼야 되는 상황이냐? 항등식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좌변 같은 경우는 k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건데 1차항이 존재하지 않죠. 우변 같은 경우는 k에 대한 1차항이 존재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요 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좌변에 있는 k제곱의 개수와 우변에 있는 k제곱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요 값이 1이 돼야 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1-2a의 제곱이 1이 돼야 돼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0 아니면 1, 요렇게 두 개밖에 없겠죠. 1-2a가 1이 될 때랑 마이너스 1이 될 때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4k-4bk가 k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b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a가 0일 때 b가 1인 것과 a가 1일 때 b가 1인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l과 m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써보면 A가 0일 때 B가 1인 Y는 1과 A가 1일 때 B가 1인 Y는 X 플러스 요 두 가지가 바로 요 두 가지 직선 L과 M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점을 구해주면 0,1이 되겠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